작다, 크다 이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 더 작은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점수라고 생각해봐. 평균이 50점이었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확률을 찍은 놈이잖아, 이렇게. 근데 흰색 함수가 주황색 함수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는 똑같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새끼가 확률이 높다는 소리고, 확률이 높다는 소리는 애새끼가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흰색에 있는 반이 주황색에 있는 반보다 공부 좀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함수값이 위에 있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뭐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에 있는 게 M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 복잡해서 그냥 다 털기로 마음을 먹어. 다 털기로. M도 털고 시그마도 털고 그러기로 마음을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러 가냐면 가자. 얘를 평균을 빵이라고 놓지. 평균을 빵이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려. 평균을 뭐로 놓자고? 빵.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포인트가 M하고 시그마 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만 표시가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니? 또 두 번째, 얘가 좌표 평면에 표시하고 있는 이 X 좌표들이 그냥 숫자만 때려 넣는 것이 훨씬 해석하기 간단하지 않겠니? 그래서 평균을 제로로 놓고 여기에 있는 시그마의 개수를 쓰기로 마음을 먹어. 1, 2, 3 이렇게 대칭구조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한 설명은 원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각색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M하고 시그마가 다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평균을 제로로 놓는 순간 시그마의 개수만 쓰면 아 구분할 수 있겠구나. 시그마의 개수만 쓴 거야. 된 거죠? 그래. 이때의 확률 변수를 우리는 Z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읽어보세요. 표준화된 확률 변수. 다시 표준화된 확률 변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원래 확률 변수가 X였는데 거기에서 시그마 개수만 바라보는 것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겠구나. 그 소리죠. 그리고 왼쪽에서 X를 보면 평균에다가 시그마의 개수를 구름이라고 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그 Z를 구하라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시그마의 개수 구름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구름을 구하려면 X 원래 있던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 그럼 걔가 구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지? 이때 구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고 했기 때문에 너를 Z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Z를 구하고 싶지 않니?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나 봐. 다시 뭐라고? 내 점수에서 뭘 빼? 평균을 빼. 그럼 뭐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나중 가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는 게 있어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 이렇게 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 통계는 용어를 잘 알아야 돼. 표준화. 이렇게 되는 거네. 표준화하는 방법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고 그때 Z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한다. 됐죠? 모의고사를 보면 니네 이거 많이 본 적 있어. 많이 본 적이 있어. 모의고사 보면 표준 점수 니네 뭐 100분위 점수 이런 거 하잖아. 표준 점수를 표준화된 T 점수라고 부르거든요. 따라해봐. 표준 점수. 그러면 계산을 이게 어떻게 하냐면 네 점수에다가 그 각 과목의 평균을 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원래 계산하는 방법이. 근데 국영수의 표준 편차가 25로 수렴하거든. 수렴한다 그러면 지금 이해되지? 25로 보통 수렴하거든. 그 다음에 기본 점수 100점을 더해. 근데 니네 표준 점수 보면 뭐 170 몇 점, 160 몇 점 이렇게 돼 있지 않니? 그럴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 100은
그냥 기본 점수야. 100점을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 25는 국영수의 표준 편차가 25에 수렴한다 그랬잖아. 얘를 떨구기 위한 점수인 거야. 됐죠? 그러면 표준 점수가 커지려면, 즉 t 점수가 커지려면 봐봐. 평균이 낮은 과목이면 표준 점수는 높아지는 거지. 왜? 내 점수는 가만히 있잖아. 평균이 낮잖아. 조그만 걸 뺐잖아. 커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평균이 높은 과목이면 표준 점수가 낮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학은 평균이 좀 낮은 과목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만점자라도 표준 점수가 좀 높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역전이 됐죠. 국어의 표준 점수가 좀 더 높은 경우도 나오죠. 할 땐 그래요. 그래서 평균이 낮은 과목일수록 표준 점수가 좀 높게 계산이 되는 거고, 평균이 좀 높은 과목일수록 표준 점수는 좀 낮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 있지, 상위권 대학은 국영수를 반영을 할 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야. 왜냐면 상위권 애들은요,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해야 분포가 조금 벌어져. 변별이 생겨. 근데 중상위권 애들이 있잖아요. 실제 중상위권 대학을 보면 100분위로 반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상위권 때 있는 점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 새끼들. 얘들은요, 100분위로 해야 얘들이 등급이 좀 갈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은 100분위. 그렇게 반영을 보통 많이 해요. 국영수는 그렇다는 소리야. 그러면 수학이 중요하겠죠. 표준 점수가 높은 편이라니까요. 맨날 만점의 표준 점수만 볼 건 아니잖아. 얘가 2등급의 표준 점수, 3등급의 표준 점수도 봐야 되잖아. 니네가 다 만점 나오는 애들은 아니잖아. 목표는 만점이지만. 됐죠? 그러니까 평균이 낮은 과목일 때 표준 점수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오케이. 이제 그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표준화까지 됐고, 그 다음에 절로 갑니다. 또 지워. 씨, 아까 손 나갔네요. 이제서 졸리기 시작하죠. 정규부 네 번째. 여기 출제 포인트야. 나오면 4점이야. 나 이거 잘 쓸 수 있나? 이거 맞나? 한글로 쓸걸. 라프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한글로 쓸걸. 한글로 합니다. 자신 없어요. 라프라스의 정리. 그래. 얘는 또 뭐냐면, 아까 말이다.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을 따르고 있다 하면 이항분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억나죠? 이항분포를 따를 때 중요한 게 두 개 있었지. N, P. 잘합니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때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NP,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NPQ 이랬잖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독립시행 확률 문제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평균을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이항분포를 해석하세요. 뭐 그딴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 이항분포를 확률 질량함수를 그려보자니, 그러면 시행에서 좀 낮잖아. 낮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시행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시행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걸로 해요. 전문적인 얘기니까 이해는 시켜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시행의 수가 10번보다는 100번, 100번보다는 1000번, 1000번보다는 10,000번. 시행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봤던 그래프랑 비슷해지는 거야 지금. 정규분포, 종모양이랑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분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 교과 과정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그렇게 배워요. 니네 샌드위치 정리할 때도 내가 2번 얘기하잖아요. 극한과 부등식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그렇게 배워요. 근데 원래는 라프라스의 정리이기도 해. 됐죠? 그래요. 정규분포는요, 틀이 아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n 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평균이었죠. 그 다음에 이쪽이 평균 더하기 시그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얘도 좀 마찬가지인 게 정규분포는 일단 중요한 게 어디 대칭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평균의 대칭 m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를 쓰지 않고 시그마 제곱을 쓰는 것이 원칙이야. 정의야, 정의. 따라해봐. 평균. 시그마 제곱. 다시. 평균. 시그마 제곱. 납득되면 되는 거야. 평균 중요하겠지. 대칭의 중심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제곱에 관련해서 나타내는 게 분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쓰는 게 당연했겠지.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때리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약속이거든. 그러면 왠지 느낌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기에서 구한 평균을 때려놓고 저기에서 구한 분산을 때려놓으면 될 것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x가 정규분포로 따른다 라고 알려져 있고 평균은 NP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분산은 NPQ잖아.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렇게. 걔를 라프라스의 정리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야 느닷없이 독립시행 확률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정규분포를 꼭 해석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나왔더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지되세요? 아마 처음 하는 사람은 용어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정리하고 집에 갑니다. 저 보세요. 이 다음 나오는 스토리는 통계적인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적인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의 수학 점수를 계산하고 싶대요. 우리가 한 5천만 되잖아요. 5천만의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따리 싸지 말고요.